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이제 항상 첫 시간에는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뭐 식품위생 같은 경우도 단체급식과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영양교사 시험 문제가 이제 그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이제 그 논술형처럼 이렇게 막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쓰고 그다음에 뭐 단어로 넣는 기입형 이런 것들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한 용어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서술해서 그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 정도를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 식품위생도요, 단체급식하고 비율이 똑같아요.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슷해서, 이거는 6점에서 여태까지 이제 나온 걸 보면은, 왜 그 기입형, 뭐 이렇게 서술형, 논술형 바뀌고 난 다음에, 최소 6점에서 최고 10점까지는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은 이제 단독으로도 논술형으로 종종 출제가 될 정도로 식품위생은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 10점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점이나 이제 그 논술형이 안 나오고 보통 6점에서 8점 사이의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그 정도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6점이었어요. 6점. 그리고 단체급식은 8점. 네, 그래서 둘 다 8점이 나올 때도 있고 한쪽이 6점이고 한쪽이 8점 나올 때도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점에서 8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요. 두 문제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두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식품위생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6점이나 8점짜리 해봤자 뭐 2점, 4점이나 아니면 4점, 4점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그 두 문제 안에다가, 이게 요즘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이것저것을 좀 섞어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단체급식이 좀 더 큰 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그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쓸 수 있는 거를 늘리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품위생도 마찬가지로요. 공청회 자료에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됩니다라는 평가 영역을 정해놓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항상 그 단체급식에서 딱 보셨잖아요. 평가 영역은 식당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봐야 될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오늘 그 평가 영역 나와 있는 첫 페이지를 보시면 평가 영역은 크게 이것도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4가지 영역을 보면 처음엔 식품과 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그 평가 그 영역의 소개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그러니까 미생물들도 종류가 많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라든지 리케차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도 강조를 하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세균이나 곰팡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의 종류를 다 알아두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세균 우선, 그 다음이 곰팡이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세균과 곰팡이 어떤 종류가 있고 특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오염의 지표가 되는 오염지표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특징을 파악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식품의 부패, 초기 부패를 어떻게 판정할 거냐, 어디서부터 초기 부패를 볼 거냐 이런 지표들을 확인해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보존법을 알아두셔야 되고 실제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들을 사멸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법까지 공부해야지 첫 번째 영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첫 번째 영역에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살균 소독법 문제가, 저기 재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없잖아요? 그쵸? 분명 여기는 없지만 포함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중독 및 곰팡이 독서,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거, 뭐 식중독과 관련된 거, 뭐 세균성, 화학성, 뭐 자연독, 곰팡이 독에 의한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요.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식품의 전염병 및 기생충, 이제는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인데
여기가 영역들 중에서 왜 문항수가 줄었잖아요.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좀 적게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가장 적게 나오는 파트가 감염병, 기생충, 위생, 동물 파트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가장 드물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썹 파트죠. 해썹. 해썹 같은 경우에는 식품, 이제 예전에 유해소 중점관리 제도, 예전 거 이제 그 평가 영역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해썹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과 관련해서는요, 해썹의 12단계와 7원칙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2단계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7원칙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썹의 지원 프로그램. 이제 우리 해썹을 계획한 대로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바탕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요. 그 지원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 해썹을 적용한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도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평가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걸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나눠드린 수업 자료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오늘 나눠드린 수업 자료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2008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을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 이번에는 영역별로 한번 볼게요. 영역별로. 첫 번째 영역에서 보시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보면은요, 좀 나왔던 게 미생물, 이제 그 미생물의 종류에서 이제 바실러스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 찾고, 이게 어느 균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뒤에 식중독균의 그 보기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 뒤쪽에 보존법이라든지 아니면 세균성 식중독 이런 균의 특징과 연계해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균의 성장 곡선과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성장 곡선과 위험 온도대를 연결해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 지표균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요 파트에서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초기 부패와 또 하나 살균 소독법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두 번 다, 초기 부패 판정법과 관련된 거, 식품의 부패와 관련해서 근데 이때 문제가 부패, 그리고 관련된 미생물, 그다음에 보존법 이런 게 다 같이 나와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종합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영역의 종합 문제가 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살균소독법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열살균인데 그런 가열살균법, 우유의 살균법, 자외선 조사법.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열살균이 이런 살균이 나올 때마다 매번 현장에서 많이 이용하는 자외선 조사도 한번 나올 법한데라고 했는데 이제 2018년에 자외선 조사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자외선 조사의 장점, 특징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서술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를 꼽아라 라고 하면 뭐니 해도 뭐가 되냐면요. 식중독 파트예요. 식중독 파트. 두 번째 영역. 그래서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파트는 식중독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 되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2008년에도 나왔죠. 2009년에도 나왔죠. 2010년에는 논술형 문제로도 나왔죠. 2011년에도, 그 다음 2014년에도, 17년에도, 2019년에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중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식중독 파트에서 되게 자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세균성 식중독에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논술형 문제였어요. 배점이 큰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화학성 식중독 문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독 문제도 두 번,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 문제가 각각 하나씩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 세균성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나왔던 게 곰팡이 독하고 식품 첨가물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곰팡이 독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2009년에도 나왔지만 2012년에도 나왔고요. 2013년에는 아예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논술 문제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그럼 2013년에는 곰팡이 독소, 왜 거기 파툴린, 곰팡이 독소, 논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이게 각각 따로따로 나온 거예요. 파툴린이라는 객관식도 나오고, 논술형 문제도 나오고, 의외로 이렇게 좀 곰팡이독 문제가 좀 나왔죠. 그렇게 한동안 이렇게 좀 나오고, 요즘 잠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첨가물이요. 원래는 식품 첨가물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2010년에 한번 나왔죠. 한동안 쭉 안 나오다가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발색제하고 착색제, 정의 쓰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뭐 리트로사민 생성과 관련해서 그런 거 연계해서 쓰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근데 너무 예외적으로 2019년에 또 첨가물 문제가 나왔어요. 중요한 게 그렇게 많은데 작년에 나왔던 첨가물에서 또 나온 거죠. 이런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첨가물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작년에는 표백제 문제가 출제가 됐죠. 표백제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인데요. 별로 쓰여있는 게 없지 않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게 바로 여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뭐 A형 간염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결핵하고 팔이 연결해서 위생동물은요, 단독으로 나온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결핵하고, 그러니까 인체공통 감염병하고 위생동물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에 뭐 탄저 한번 나온 적 있고요. 탄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와 관련된 것도 쓰면서 뭐도 써야 되냐면, 살균 소독법을 같이 연계해서 쓰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과 관련해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진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드물게 나오죠. 예, 드물게 나오는, 가장 드물게 나오는 파트가 뭐 세 번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해썹 파트인데요. 해썹도 해썹은 좀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나왔던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서를 완성하는, 왜 우리 7원칙이 순서 있잖아요. 그 빈칸 채우기 문제였어요. 여러분 7원칙이 순서만 알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은 객관식에서 하나, 논술형에서 하나. 그러니까 논술형에서 이제 쓰는 게 이제 어떤 음식을 주고, 그때가 뭐였더라? 햄 샌드위치였나? 뭐 하여튼 그걸 주고, 그거에 CCP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 기준, 모니터링 방법, 그거에 대한 개선 조치 쓰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방법까지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교육내. 그러니까 교육해야 돼. 그걸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생교육 내용까지 쓰라는 문제. 그러니까 쓰라는 게 제일 많았던 게 바로 이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는요, 응용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문제. 문제는 단순하죠. 근데 보기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기를 보고 우선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검증 단계인 건지 아니면은 중요 관리점인지 파악이 돼야지만 순서를 나열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12단계 전체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거 찾는 문제. 그 다음 2012년에는 숙주나물의 공정 흐름도 주고요. 거기서 CCP 골라내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CCP와 이렇게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 그래서 2013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 2016년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CCP가 있거든요. 학교급식에서는 CCP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 CCP와 관련해서 한계 기준 이런 거 쓰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거 그대로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급식에서의 그 CCP 해썹 적용 사례긴 하지만 그냥 학교급식에 있는 그 내용만 알면 그대로 쓰면 답인 거. 실수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고, 근데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두드러지게 좀 더 많이 나오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식중독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세균성 식중독 좀 드물게 나오는 게 세 번째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꼼꼼히 봐야 될 곳이 식중독 파트 두 번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기입형하고 왜 서술형 나오잖아요. 그 기입형하고 서술형 형태 한번 잠깐 보실래요? 단체 급식보다 훨씬 문제 유형이 단순해요. 단순.
정말 식품위생은 알면 그냥 쓸 수 있게 그냥 단순하게 뭐 응용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알면 쓸 수 있는 거의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21번 문제 같은 경우, 22번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2008년 최초의 그 영양교사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것들인데요. 보면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보고서 그 식중독 균 쓰고 예방법 쓰고 관리자가 할 일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것들이에요. 일단 22번에 아까 그 가로 넣기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 빈칸 채워넣는 거, 그 순서, 단계 문제. 5번도 보세요. 기표. 표 주고 이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게 뭐냐. 10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서술형 문제도 뭐 대단히 응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응용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4번 보세요. 4번. 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쓰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 순서대로 쓰고요. 그러니까 우선 기억, 니은, 디귿에 이건 거의 기입형에 가까운 서술형이죠.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